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정말 보기 드문 규모를 자랑하는 특별한 시골집입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압도적인 장점은 바로 땅의 면적입니다. 무려 1635평이라는 엄청난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넓은 부지 안에 흔히 시골 생활하면 떠올리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기본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 다 있는 아주 알찬 구성의 시골집입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당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넓게 빠져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 또한 실거주 면적이 넓게 확보되어 있어 대가족이 거주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특히나 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밭이라면 단순히 소소하게 채소를 길러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온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작물을 재배하며 자급자족 생활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크기입니다. 또한 시골집이라고 하면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장을 볼 수 있는 마트도 아주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이 광활하고 매력적인 시골집을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길인 도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진입로가 불편하면 손이 잘 안 가기 마련인데 이 집은 그런 면에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왕복 2차선으로 된 시원한 지방도로에 바로 딱 접해 있습니다. 도로폭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차는 물론이고 어떤 차량이라도 본건 주택 앞까지 수월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차 문제도 전혀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도로에서 들어오자마자 주택 바로 앞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문 앞에 펼쳐진 넓은 주차 공간이 사실상 거의 다 이번 물건에 포함된 본건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정면뿐만 아니라 옆쪽까지도 전부 본건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정말이지 말도 안 되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4대에서 5대 이상은 아주 여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시더라도 주차 걱정은 절대 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특이하게도 대문이 2군데나 설치되어 있어 동선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문은 주택의 정면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느낌을 주는 나무 목문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시골집의 정취를 한껏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문은 주택의 오른쪽 뒤편, 즉 후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후문에 설치된 대문은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연두색 철제 펜스와 동일한 재질의 대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왜 대문을 2개나 만들었나 하고 살펴보니 집 뒤편에 있는 밭에서 고된 일을 하시다가 앞 대문까지 길게 돌아올 필요 없이 바로 이 후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을 편리하게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택의 전체적인 외관과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은 차를 세우는 주차장지대보다 훨씬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 집이 더 웅장해 보이고 조망권도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3년 8월 5일로 현재 기준으로 약 33년 정도 된 구옥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적벽돌조의 슬래브 지붕을 얹은 단층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겉에서 보기에는 마치 2층 주택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옥상 위에다가 제시외 건물 기역에 해당하는 주택 공간을 추가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실제 주택 공간을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옥상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우선 1층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외벽은 전체적으로 튼튼한 적벽돌 쌍기로 마감되어 있으며 특히 현관 쪽은 포인트를 주기 위해 밝고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톤 벽돌을 사용하여 마감했습니다. 창호 역시 중요한데 이곳은 화이트 색상의 이중 하이샤시로 전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거주하면서 단열을 위해 신경 써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 앞쪽을 보시면 길게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멋진 테라스로 활용했습니다.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를 여러 개 놓아도 될 만큼 데크의 너비가 상당해서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거나 차를 마시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 바로 아래쪽 공간을 활용해서 보일러실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보일러실은 집안이 아닌 외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보일러실 출입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상태라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집 뒤편에 취사용 LPG 가스통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후면의 나머지 공간에는 초록색 그물망을 쳐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등 다양한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제시외 건물 기역입니다. 이 건물은 옥상 위에 올려진 주택 부분으로 사실상 2층처럼 사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1층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주택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후면 쪽에 별도의 현관문이 있습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조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을 얹었으며 외벽은 파벽돌로 꾸며놓아 본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옥상에 있다 보니 바닥에는 초록색 방수 공사가 꼼꼼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간의 면적만 해도 89.18제곱미터로 26.977평이나 됩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크기입니다. 내부를 보면 팔각형 모양으로 된 공간을 거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따로 보일러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방이 2개에서 3개 정도는 나올 법한 넓은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제시외 건물 니은은 주택 후면에 위치한 창고입니다. 경량 철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졌으며 면적은 50제곱미터로 약 15.125평입니다.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농기구와 잡동사니가 정말 많은데 이 창고가 워낙 넓게 빠져 있어서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외 건물 디귿은 창고 옆에 붙어 있는 닭장입니다. 철파이프조의 기타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약 3평 정도입니다. 닭을 키우지 않은 분들이라면 깔끔하게 철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의 자랑인 마당을 보겠습니다.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만큼 마당 또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된 잔디마당이며 집 주변 경계로는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두셨습니다. 이 나무들 덕분에 외부 길가에서 주택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아 사생활 보호가 됩니다. 일반적인 시골집이라기보다는 공을 많이 들인 전원주택 스타일로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마당 한쪽 측면에는 작은 연못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마당에 설치된 정자와 흔들그네가 있지만 이 부분은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로 분류되어 이번 매각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밭을 보겠습니다. 주택의 왼쪽 측면에는 상당히 넓은 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나무들을 심어서 옆 땅과의 경계를 어느 정도 표시해둔 상태입니다. 주택 마당에서 이 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측면에 통로를 만들어 두어서 농사 지으러 가기에도 편합니다. 여기에도 정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정자 역시 이동이 가능하여 매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밭의 크기가 워낙 커서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수확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주택 뒤편으로도 또 다른 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지목상 논이나 밭으로 사용 중인 공간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직접 걸어가며 눈으로만 확인하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건 땅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에서 내려다보면 주변에 관리된 땅들과는 확연히 결이 달라서 경계가 확연히 보입니다. 현재는 관리가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잡초들이 길게 자라나 있는 부분이 바로 본건에 속한 땅입니다. 이 공간 역시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자리 잡고 있는 전체적인 땅의 모양과 성격을 지적도를 보면서 면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단 한 필지가 아니라 무려 10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에서 기호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땅들이 전부 본건에 해당하는 땅인데요. 사실 경매에서 한꺼번에 10개나 되는 많은 필지가 묶여서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먼저 기호 1번 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용도는 차를 대는 주차장 부지와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463제곱미터로 140.058평 정도가 됩니다. 땅의 모양을 지적도상에서 보면 사실 아주 예쁘거나 반듯한 사각형 모양은 아닙니다. 본건 남측 방향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수도용지와 딱 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동측으로는 하천 부지와 현항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필지를 보겠습니다. 이 땅 역시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상태는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은 나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를 대조해 보니 인근에 있는 회사 건물이 본건 2번 필지 땅의 경계를 일부 침범해서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낙찰을 받으신 후에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경계 측량 검사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본건 땅을 침범한 범위만큼 상대 회사 측에 땅 세인 지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 필지의 면적은 630제곱미터로 약 190.575평이나 되는 꽤 큰 땅입니다. 1번 필지와 마찬가지로 남측의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계되는 수도용지에 접해 있습니다. 이제 기호 3번 필지를 보겠습니다. 이 땅의 지목도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집의 기초가 놓인 중요한 땅 중 하나입니다. 이 땅은 바로 앞에 있는 1번 토지를 통로 삼아서 출입하는 구조입니다. 면적은 585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하면 176.963평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필지를 보겠습니다. 이 땅은 앞선 땅들과 달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주택의 후면부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모양을 보면 길게 쭉 뻗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면적은 383제곱미터로 약 115.858평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5번 필지는 지목이 답, 즉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논이 아니라 전, 즉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동측으로는 일부 현황도로인 6번 토지와 맞닿아 있는 구조이며 면적은 562제곱미터로 평수로는 170.005평입니다. 옆에 있는 기호 6번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지 역시 실제로는 밭으로 쓰이기보다는 대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나 차량이 드나드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은 76제곱미터로 약 22.99평 정도 되는 아담한 크기의 필지입니다. 그 다음 기호 7번 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실제 현황도 밭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필지와 마찬가지로 지적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옆에 있는 건물이 본건 7번 필지의 땅을 일부 침범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면적은 129제곱미터로 약 39.023평의 크기입니다. 기호 8번 필지를 보겠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이 땅 역시 현재는 대부분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주택 후면부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 필지 안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집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일부 현황도로인 4번 토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03제곱미터로 약 242.908평이라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기호 9번 필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목은 전이며 현황도 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 땅은 위치가 조금 안쪽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기호 2번 토지와 7번 토지를 통과해서 출입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 땅들이 모두 본건 소유이므로 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면적은 863제곱미터로 약 261.058평이나 되는 광활한 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0번 필지입니다. 이 땅은 10필지 중에서 모양이 가장 독특하고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 밭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하천인 부분도 있으며 도로로 쓰이는 부분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상 면적은 912제곱미터로 약 275.88평으로 가장 넓지만 실제로 온전하게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올리는 용도로 쓸 수 없는 땅이 일부 섞여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이 하천 부지 땅까지 알뜰하게 수목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10필지를 모두 하나로 합치면 총 면적이 무려 5,406제곱미터로 평수로 따지면 1,635.315평으로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필지 하나하나를 낱개로 떼어놓고 보면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이쁘지 않아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지적도를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 이 10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사다리꼴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본 경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은 필지가 워낙 많고 하천과 도로 등이 섞여 있어서 경계가 아주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 측량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건 땅 중에는 지목이 농과 밭으로 되어 있는 필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내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평면도 관련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도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층 주택의 면적이 115.08제곱미터로 약 34.812평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주택 구조인 현관, 거실, 주방, 방 2개에서 3개, 화장실 1개에서 2개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옥상의 제시외 건물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사용하게 될 건물의 총 면적은 약 61.789평이나 됩니다. 60평이 넘는 집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이라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의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해가 잘 드는 따뜻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중 하나인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집에는 기록된 임차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완전한 공실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으신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거나 명도 문제로 크게 골치 아플 일은 없어 보이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제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네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주변이 농과 밭, 그리고 단독주택들로 옹기종기 형성된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교통 여건을 보면 놀랍게도 버스 정류장이 집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약 197m밖에 안 되어 걸어서 딱 2분이면 도착합니다. 물론 시골이라 버스가 한 대만 다니고 배차 간격이 110분에서 120분 정도로 긴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표만 잘 맞춰서 이용하신다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또한 생활 편의시설인 마트도 아주 가깝습니다. 약 1.8km 거리에 마트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 딱 2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보통 시골집은 장 한 번 보려면 한참을 나가야 하는데 여기는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마트가 있으니 시골 전원 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함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주변에 논산, 공주, 익산, 보령, 대전, 군산 같은 주요 도시들이 포진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논산까지는 논산역 기준 14km로 자차 17분 소요됩니다. 공주까지는 공주시청 기준 28km로 자차 29분 소요됩니다. 익산까지는 익산시청 기준 47km로 자차 49분 소요됩니다. 보령까지는 보령시청 기준 52km로 자차 42분 소요됩니다. 대전까지는 대전광역시청 기준 56km로 자차 1시간 14분 소요됩니다. 군산까지는 군산시청 기준 61km로 자차 53분 소요됩니다. 이처럼 주변 대도시들과도 1시간 내외로 연결되어 있어 위치상으로도 괜찮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3398입니다. 감정가는 4억 3,711만 2,66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1, 2, 3번 땅 평당 가격은 29만 910원에 책정되었으며 4, 6번 땅 평당 가격은 6만 6,116원에 책정되었습니다.
5, 7, 8, 9번 땅 평당 가격은 19만 8,348원에 책정되었으며 10번 땅 평당 가격은 11만 9,009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154만 3,809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3억 597만 9천원이며 보증금은 3,059만 7,9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635.31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79.939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3년 8월 5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물건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알짜배기 시골집입니다. 1630평이 넘는 광활한 대지 위에 주택과 마당 그리고 큰 밭과 주차장까지 모든 것이 넓게 빠져 있어 정말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땅의 경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 측량 검사는 필수입니다. 또한 일부 땅이 도로와 하천에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필지에는 타인의 건물이 본건 땅을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침범한 부분은 정당하게 땅세를 요구하시면 되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측량 후 예쁜 울타리를 쳐서 내 영역을 확실히 표시하면 그만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 4억 원대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뚝 떨어진 3억 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귀촌 생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딱 알맞은 집입니다. 다만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공실이라 마당이나 밭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잡초 제거 작업과 더불어 지은 지 33년이 된 집인 만큼 내외부적으로 수리를 조금 곁들인다면 정말 멋진 시골주택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